안녕하세요. 자, 잘 지냈죠? 요즘 뭐, 감기가 많이 유행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뭐, 추우려면 추워버리든지, 뭐, 요때 뭐, 쌀쌀할 때 감기가 많이 걸리고요. 우리 오늘은 몇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뭐 숙제를 내줬죠.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가장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게 뭐예요? 바로죠. 이번 달의 목표는 요거 하나 숙제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성립 요건,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그 다음은 뭐예요? 혈연 요건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 승인 요건은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당사자. 그 다음 뭐예요? 목적. 세 번째 뭐예요? 어사 표시.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울 이유는 없어요. 저희가 민법을 60점만 맞겠다 그러면 외울 이유는 없어. 그러면 봐봐요. 근데 민법 정도가 저희가 전략 과목을 잡았다면 70점이 넘어가야 되거든. 한번 학교는 몇 점? 50점. 50점. 그러니까 많이 맞지 말라고 점수를. 그러니까 뭐예요? 저희가 이 점수가 제일 중요해요. 요 점수가 제일 신의 점수죠. 민법 60, 학교론 60, 나머지 다 60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맞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맞든지 아니면 고득점에서 맞든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60점 맞추겠다 그러면 봐봐요. 답이 뭐예요? 어라테 집을 팔기로 했어요. 이 사람 매도인이죠. 이 사람 뭐예요? 매수인. 그 사람 뭐래요? 봐봐요. 당사자. 당사자를 두자로 원칙은 뭘까요? 쌍방. 그래서 쌍방. 뭐 하기로 했죠? 매매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목적. 그 다음에 뭐예요? 어사 표시. 일반 특별 승립 요건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 법률행위 승립 요건과 관련돼서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이럴 필요도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그럼 여기 우리가 한번 봐봐요. 여기 읽어봐요. 당호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혈액이 발생하기 위해서 일반적 혈액 요건. 그럼 당사자는 어때? 살아있어야 돼? 죽어있어야 돼? 살아있고는 무슨 능력이에요?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어사 능력. 뭐예요? 행위 능력. 여기에서 가장 넓은 바운더리는 뭘까요? 권리 능력이죠. 그 다음에 어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 없는 데는 뭐라고 그래요? 제한 능력자. 그럼 세 분이 계시죠.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목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목적이 뭐예요? 학적, 반응, 그 다음에 적법, 사회적 타당성.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회적 타당성. 우리 진주에 배웠던 103조, 104조 요거와 관련돼서 사실 출제되고요. 그럼 103조의 특징은 뭡니까? 103조의 특징. 요거 딱 하면 본능적으로 뭐예요? 불법 아닌 급여.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103조의 효과는 바로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을 하면 746조 즉 법문이 적용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불법 아닌 급여. 그럼 반사의 질서 유형을 반드시 오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기는 열어놓자고. 그래서 뭐예요? 정인, 개, 생사. 이걸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그럼 요거는 정인 관념이 바라는 것, 인륜에 바라는 것,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재산을 정의하는 것. 공사가 뭐예요? 사회행위, 즉 도박이죠. 도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사 표시가 뭐 해야 돼? 일치해야죠. 그러면 여기 항상 어사 표시는 어사 표시야. 그대로 여기는 표시주의, 여기는 뭐예요? 어사주의야. 우리는 어사 표시주의에 입각한 어사주의를 절충 가미하고 있다.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배운 게 107조 이진이 어사 표시. 그거죠. 그러면 하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여기에서 하자는 뭘까요? 즉 사기 감각이 되거든. 사기 감각이 없어야 혈액이 발생해. 그러면 여기에서 어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다. 정상이 비정상이. 비정상적 어사 표시야. 지금 정상이 우리나라는 지금 정상이 비정상이. 비정상이죠. 비정상적이죠. 왜 그럴까요? 어제 생각을 한번 해요.
자, 일을 열심히 해야 부채를 탕감해 주는데, 부채 뭐예요? 요즘은 뭐예요? 있는 사람이 부채 탕감을 받죠. 오늘 세는 세금이 뭐예요? 3조 5천억, 약 4조가 세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파는데 재산을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나라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누가만 하게 돼. 세무서. 또 하나 판권. 감사들이 필요하다. 감사. 근데 지금 비정상적이야. 비정상적. 어제 환율이 1,480원으로 올랐습니다. 1,500원대를 이제 치면 이제 큰일이야, 큰일. 내년에 우리 이자가 2.5%가 오르거든. 그럼 내년에는 갱매 물건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미리미리 대비를 해놓으라고, 미리미리. 그러면 갱매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돈이 있어야 돼. 총알이 있어야 돼. 대출이 거기도 약 40%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현금이야. 그러니까 현금 장사만 예전에는 한 8, 90% 됐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현찰이 있어야 돼. 모든 게 현찰. 근데 현찰이 또 두 잔이 어때요? 은행에 넣으면 환율이 절하가 되잖아. 그렇죠? 환율이 절하되니까 이게 참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비정상적 어사표시가 불일치한 게 있어. 자, 표시가 불일치한 거.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107조, 비진이 어사표시. 그 다음에 108조, 홍정회의 표시, 109조. 차고. 그래서 차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사와 표시는 일치한데 하자가 있는 거. 그게 무슨 강박? 사기 강박.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고 우리가 단계가 있어. 그러니까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낙천하고 여기 뭐라고 써놨죠? 낙강, 요거는 낙천. 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낙천적이면서 낙강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우거든. 그러면 낙천은 어때요? 이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건 천성이니까 바뀔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낙관적이어야 돼. 그럼 낙관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제한적이거든. 이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관적이라는 것은 미래제한적이 게으른 사람은 공부를 못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녀들한테 모습을 보여주라고. 내가 아침에 일찍 오므로써 내가 뭔가 미래제한적으로 살고 있다. 그것만 보여주면 돼. 그럼 작년, 재작년에 한 80점 이상으로 맞춘 분이 있어요. 올해 아니고 작년에. 자, 고득점으로 해서 1차, 2차. 누구하고 내기를 했어요? 엄마하고 고3하고 내기를 해서 네가 붙나 내가 붙나 둘 다 붙었겠죠. 엄마가 될 정도고 아들은 얼마나 보여주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낙천적이면서 낙관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낙천적인데 낙관이 없는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어. 근데 요거는 노력해도 잘 안 바뀌어. 왜 이유는? 성격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러면 낙천적이 아니지만 해야 돼? 낙관. 그래서 이제 수능에 만점 맞는 사람 미래지향적. 내가 만점을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단계가 있으니까 단계별로 거쳐가라고. 민법은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어. 하루아침에 된다면 누가 다 합격을 하지. 그러니까 단계별로 거쳐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것은 학교는 어때요? 마음만 먹으면 점수가 팍 올라가. 떨어지기도 팍 떨어져. 공법은 어때? 어렵죠? 공법도 처음에 올라가. 점수를 올려놓는데 안 하면 팍 떨어져. 자, 우리 2차 과목은 이게 오르락내리락이 잘해. 오르락내리락. 근데 여기에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과목이 3과목이 있어. 뭐가 있을까요? 민법. 또 하나는 공시법 중에 등기법. 그 다음에 중개사법. 중개사법도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무조건 80점 이상을 맞춰. 지금부터 하라고. 미루지 말고. 자꾸 미루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금 외워놓으면 까먹지. 그러니까 다음번에 우리가 숙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까먹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작년 우리 가장 큰 형님이 실력이 없어. 실력은 없다고 안 봐요. 그러니까 전 까먹으니까 그래.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 보통 우리 많이 느끼죠? 갑자기 문제에서 탁 물어보면, 날듯날듯 그런다고.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반복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자, 우리 지난주에 잠깐 배웠던 거 복습했고, 자, 50페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요거 할 차례죠.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숙제 내준 게 있어요. 볼까요? 착오는 무슨 사이에? 치서 사이에. 그래서, 자,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요걸 했거든. 치소라. 자, 여기 민법은 갑자기 치소도 안 배웠는데 치소 사유니까 치소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교는 어때요? 과목이 딱딱 떨어져 있어. 과목이 파트가. 근데 좀 우리 민법은 떨어진 게 아니야. 어때요? 민법은 7차례로 연결이 돼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돼. 그러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때?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민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제 한 분은 우리가 미리 가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머지 분들은 치소란 해서 치소의 의미, 약간 의미를 잡고 가야 된다는 거. 치소란. 자, 치소란 그러면 봐봐. 갑자기 물어보면 모르거든. 치소란. 성립 요건은 어쩌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거. 그건 무효죠. 그러면 치소란 일단 여하나 치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한번 봐봐요. 그러면 어떤 분은 봐봐요. 치소라는 개념을 해놓고 갑자기 요걸 물어보면 갑자기 이상해져. 자, 치소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어때요? 했죠. 왜 X예요? 아까 치소를 외웠잖아. 치소는 일단 여하나 치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 그럼 치소는 누구든지 치소할 수 있다. OX, X. 치소는 누구만? 치소권자만. 그래요. 지금 제가 올해 여기 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뭐 한 분은 뭐 우리 조금 우리가 뭐 공부가 오래 한 거는 아니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활용을 해먹을 수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11월부터 12월 뭐에 살짝 왜 물어봤을 때, 여쭤봤을 때 물어보니까 그걸 활용을 하더라고. 그러면 활용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는 뭐예요? 무효의 취소예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OX. O죠.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 이제 그러면 주장할 이익이 있다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근데 취소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없어. 누구만? 취소권자다. 자, 그러면 이제 취소랑 우리 개념을 잡았고요. 정수의 마지막 시간에. 자, 최근의 문제예요. 다음 중 효력이 다른 것을 골라라. 효력이 다른 것을 골라라. 근데 지금 치소사유 몇 개예요? 4개죠. 우리 민법에서는 치소가 4개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뭐예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그럼 무효사유를 하나 틱 집어넣은 걸로 나오거든.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비진이 어사표, 진이 아닌 어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요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OX. X죠. 비진이 어사표시는 취소사유가 아니라 뭐예요? 무효사유거든. 그러니까 무효를 취소로 장난치고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 자체가 얼마나 졸렬하는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것은 4개밖에 없어. 이걸 뭘로 규정해놨죠?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법장이 생략됐다. 법장. 그럼 봐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자, 어떻게 나올까요? 자, 취소에는 이렇게 나와 버리거든. 자, 취소는 약정 사유와 법정 사유가 있다. OX. X. 어디가 틀렸어요? 약정은 없어. 뭐밖에 없어? 법정 취소 사유밖에. 법정 취소 사유 몇 개? 4개.
4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용어는 여기 앞에는 뭐가 생략된다면 법정이 생략된다라는 거야. 법정, 그죠? 그러면 지금 1년 내내 공부하는데 이게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도 모르고 시험장 간 사람이 쑥 하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뭐예요?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가 뭐예요? 요거는 절치. 절치가 뭐예요? 절대적 취소. 요거는 상치. 상대적 취소 사유가 돼. 상대적 사유. 그러면 절대적 취소는 어떻게 제3자 보호받을 수 있어? 없어? 어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모 지역에서 선생님 보호받을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막상 자기가 보면 봐봐요. 절대적 취소는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럼 제3자일 때 개길 수 있다.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 취소 사유구나. 이게 다 똑같아. 사람 사는 거는 보호받을 수 있다. 어제도 이제 수업을 하는데 뭐 선생님 이 말이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얼마나 헷갈리겠냐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차고, 사기, 강박은 뭐예요? 상대적 취소거다. 그럼 선의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상대적 취소예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 보호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순간적으로 어때요? 헷갈려. 순간적으로 헷갈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암기해야 돼. 저도 1학년 때 뭐예요? 대학교 1학년 다닐 때 법대 교수님한테 김성수 교수님이거든. 지금 돌아가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저도 상대적으로 뭐 교수님들한테 많이 대항을 해. 질문도 뭐 수업 시간 말고 쉬는 시간 가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대항을 하는데 지금 와서는 부질없는 짓이더라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김성수 교수님이. 시선은 무조건 외워야 돼. 왜 외워야 돼?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 그러니까 취소사유 그러지 말고 여기 앞에 뭐예요? 법정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소사유는 민법에서 4개밖에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취소권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취소권자를 법에 다 규정을 해놨어. 요 사람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세차, 하대성. 그렇죠. 그러면 제가 뭐예요? 제한능력자, 자보자. 요 하자 있는 어사 표시가 뭐예요? 사기, 강박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자, 그러면 네 번째 취소의 상대방이죠. 자, 취소의 상대방과 관련돼서. 자, 거래는 뭐예요? 원정 씨하고 저랑 같이 했어요. 상대방. 그러면 갑자기 유리 씨한테 가서 제가 뭐 취소,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 직접 상대방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상대방. 그러면 직접 상대방은 할 수 있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전덕자한테는 취소할 수 없다. 이 말. 전덕자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뭐예요? 안정 씨와 유리 씨한테 넘겼죠. 그럼 유리 씨는 뭐가 돼? 전덕자라는 거. 다시 전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 용어 정리할 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기초 탄탄이야. 기초가 탄탄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요 뭐에 직접 상대방, 전덕자자, 전덕자. 그러니까 개념 잡을 때 우리가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정가복원. 다시 전자, 다시 복자. 그죠? 그러면 정가복원 뭐예요? 다시야, 다시. 그러면 다시 넘긴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을 다음으로 넘기면 전세권. 임대차를 다음으로는 전대차. 대리를 다음으로 넘기면 복대리. 그죠? 자, 복대리를 다음으로 넘기면 복대리. 이렇게 되는 거야. 복대리. 요즘 이제 봐봐. 공법에서 뭐를 배워요? 읽어봐요. 걸린을 배우죠, 걸린. 걸린이란 요 인자 무슨 인자일까요? 이혼인. 요거는 가까울 뻔이거든. 그러면 걸린 상가, 걸린 시설 이렇게 나오죠. 그럼 걸린 거는 어때? 우리가 도보종으로. 그러니까 항상 한자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한자를 공부를 해야 돼요. 한자가 이제 한자를 가게 하게 한자를 공부하게 되면 이상한 게 이거는 4대 사상이 아니에요. 한자를 자녀한테 강의를 시켜봐. 수업을 공부를 시켜봐. 갑자기 반말을 안 해, 부모들한테.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랬어요. 그리고 한자를 공부를 시키면 어때? 얘가 뭐가 돼요? 문해력이 확보가 돼. 문해력이 확보가 됩니다. 문해력이라는 게. 요즘 제일 잘 되는 학원이 뭐예요? 자, 강남에서 제일 잘 되는 학원이
문장 해석 능력. 그래서 문해력이라고 그래요. 이제 논술도 들어가야 되니까 문해력. 참 우리 옛날에는 뭐예요? 저희 때는 뭐예요? 참 무슨 꼭 명목적으로 암기해서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 공부를 잘했거든. 근데 요즘은 암기를 잘한다 해서 뭐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 자체로. 그러니까 항상 한자를 공부를 시켜봐요. 한자 공부하게 되면 모든 게 우리 국어는 한자 문화 세대거든. 한자. 그러니까 한자를 공부. 그럼 전자가 무슨 전자예요? 다시 전자야. 자, 그럼 벌써 그러면 점증 취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그럼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고. 읽어봐요. 법정이냐, 약정이냐, 혹시 전덕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바로 뭐예요? 센스, 감각이라는 거예요. 감각. 감각 자체는.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그럼 원격 주제가 취소했어요. 뭘로 했죠? 말로 했죠. 그러니까 요식이야, 불요식이야? 불요식. 그렇죠. 말로 한 거예요. 말은 무슨 표시죠? 어사 표시. 그러면 제가 취소했어요.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적으로 했죠. 그럼 일방적 어사 표시 효과가 발생하는 거 뭐예요? 형성권. 이게 형성권이야. 형성권은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청구권하고 형성권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용어 정리 해설을 할 때 상대방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또 최근에 출제된 거 한번 볼래요? 문해력을 빨리 책을 읽을 때 배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거든. 공통점은 청구권이죠.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권을 해서 그러면 유리 씨한테 제가 뭐예요? 제가 동의를 얻어야 돼, 안 해야 돼? 얻어야죠. 그럼 비용상환 청구 오리지널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거는 일반적이거든. 이때는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권? 형성권. 역시 올해도 출제가 되고 똑같은 청구권이지만 뭐가 다르다? 법적 성질이 다른 거예요. 법적 성질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흔히. 그러니까 그럼 저도 마찬가지야. 어떤 아픔의 고통을 거쳤어요. 근데 우리 1학년 때 민법 선생님이 이거는 청구권이래. 법적 성질이. 이거는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지만 또 형성권이래.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기준을 마련해 놓거든. 그러면 청구권하고 형성권의 기준은 어떨까요? 영어는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 영어는 쌍방. 그러면 영어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청구권.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작년에도 출제됐고, 올해도 역시 간접적으로 출제가 됐고. 그래서, 그러면 취소의 방법은 뭐예요? 서류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식, 불요식. 자, 6번째 관련돼서 이제 취소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취소의 효과와 관련돼서는, 자, 취소의 효과는 요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소고표. 또 여기 와서 이제 소고표하고 장례효가 그렇게 효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취소 그러면 일단 유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뭐가 됐죠?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러면 소고표라는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 한때로부터 장례효는 앞으로 뭐뭐 한때로부터. 그러니까 또 아까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다.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것도 헷갈리듯이. 그러니까 소급표하고 장례효가 헷갈린다. 그럼 소급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처음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률행위 성립한 때로부터. 그러면 장례효라는 것은 앞으로. 지인한 때로부터. 앞으로 간다는 거야. 이게 장례효예요. 근데 이게 만점 시험 문제 풀 때 쉽지가 않아요. 요 자체가. 그러니까 요 자체의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달라. 그러니까 시간 많을 때 생각하느라고. 평소에 내가 이 문제를 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취소, 그러면 봐봐. 취소. 일단 유효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뭐가 됐어요? 무효. 그러면 무효가 됐으니까 손해가 났어, 안 났어? 안 났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라 내 재산을 권한 없이 재산을 취득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해? 부당이익 반환 청구라고 그래.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더라. 저 이거 이해하느라고 1년 걸렸어요. 1년. 1학년 때 선생님 취소가 됐는데 그러면 부당이득. 그럼 취소 그러면 민법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대학 교수님이 뭐라고 그래? 취소 이야기 해봐 그래. 일단 유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 무효인데 뭐가 손해가 나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할 득이 없죠. 근데 내 재산은 일단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은경 씨가 재산을 근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읽어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이야. 그러면 반환 범위가 다르겠죠. 그러면 착한 사람, 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때? 모르는 사람은 어때? 그냥 돌려주면 돼. 무슨 이? 안전이. 악인은 그 사실을 아는 자죠. 악용하는 자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까지 보상해줘야 되는 거야. 손해. 그래서 여기 이제 부당이득에 대한 특칙이 하나 141조, 이거는 748조 조문인데 141조에 어떤 조문이 있느냐 나중에 우리가 보시면 볼 거예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는 어때요? 선이든 악이든 있는 그대로 돌려주면 돼. 그러면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잖아. 그럼 제한능력자하고 거래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특히 미성년자는 거의 거래했던 미성년자는 다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죠. 그러면 현존이익을 돌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 마시고 흥청만큼 다 쓰면 돌려줄 필요가 없어. 그럼 상대방은 어때? 똥밟은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 제한능력자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소리야. 제한능력자하고. 그러니까 미성년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미성년자는 선악 불문하고 선의악이 불문하고 무슨 이익이다? 안전이. 근데 미성년자가 이제 거래를 해서 학용품을 샀어. 그럼 학용품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죠. 그게 현존이익이야. 그러면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악살이 또는 그냥 낭비가 다 써버려야 돼. 써버리면 뭐라는 거야? 돌려줄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생활비는 어때? 현존이익이야, 아니? 현존이익이죠. 어차피 생활비는 들어가잖아. 그거 다 반환해줘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딴 데다 물 쓰듯이 딴 데다 써버려야 된다. 써버려. 그래서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게 뭘로 입증이 돼요? 경제가 어려우면 절도죄가 행해하고, 그 다음에 횡령죄가 행해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제 다 손 굽어가면서, 어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손 굳어가면서 어제 채소 무슨 시장이죠? 발악시장. 그러면 개주가 있는데, 그 한 푼 한 푼 개주가 돼가지고 15억 땅 치고 날라버렸잖아. 15억. 그건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 그럼 요즘 막 절도죄, 강도죄, 이게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경제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야.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야. 이 경제 불황일 때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몸 아프면 여기 앉아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비싼지 안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강수강이가. 그러면 어떻든 수업 들었고 있는 이 시간에 자기 1년 동안 안식일을 거쳐서 좀 나름대로 휴식 취하고 한다. 그러면 이왕이면 마음의 정리도 해놓고 머리도 정리정돈 하면서 어때요? 가격 정도 따면 내년에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세상이. 올해 2025년보다 2026년이 나아지겠죠. 그래서 어차피 똑같아. 그래서 제가 송년회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올해 25년은 뭐예요? 2년이잖아. 2년. 그렇죠? 26년은 전년이잖아. 그러니까 2년 전년 똑같아. 노력하지 않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이 필요하다. 내일 뭐예요? 내일 구사모 모임이 있어요. 구사모 모임. 구사모 모임. 제가 33년 차를 제가 강의를 했거든. 구사모가 뭘 것 같아? 구선생을 사모하는 모임. 그래서 우리는 술 맞는 것도 아니고, 한 10명이 쭉 모여서, 자, 1년 동안 나아진 거, 나빠진 거, 그걸 발표하는 기간을 가져요. 어디 빌려서 발표하는 기간을 간다. 누구는 좋아졌고, 누구는 나빠지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저희 나이 때 공통점은 뭐예요? 부모들이 다 편찮으시구나. 그러면 공통점은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그러면 악의와 관련돼서 이 인성. 여기 141조 나중에 보세요. 그건 최소한은 이걸 알아야 뭐가 나올 수 있어? 이제 읽어봐요. 뭐가 나올 수 있죠? 착오는 취소를 안다는 전제 조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취소는 다다음 주에 우리 배웠죠?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죠?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아닌가요? 목요일이죠. 목요일 맞죠? 수업 있죠? 몇 시부터? 10시부터.
2시까지. 그죠? 2시까지. 주야 통합입니다. 주야 통합이고. 그러니까, 주야 통합이고, 그때 이제 주간, 야간 얼굴을 맞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민법 시간은 되게 좋아. 왜냐하면 토요일 날 또 주야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주, 한번, 한 방학이, 우리 대학 방학이 몇 달이죠? 한 2달인가요? 예, 3달인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예요? 다음 주 공시법원 10시부터 몇 시까지? 2시까지. 10시, 2시까지. 여기 강의실이 이제 배요. 방학을 해서. 그러니까 10시부터 2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몇 시? 10시부터 2시. 그러면 언제까지? 아마 2월 말까지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개강이 되면 왜 3월 달에 또다시 3시부터 6시까지 또 가는 거야. 여기 이제 오전에 수업하고 있거든. 토요일 날 오후에 오전에 수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뭐예요? 공지하겠지만 카톡에다 공지하겠습니다. 몇 시부터? 10시부터 2시. 그죠? 그러니까 계획을 미리 잡으라고. 일주일 전에 공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원이 딱 좋은 점은 뭘까요? 간섭을 안 해. 자율적이야. 자율적이에요. 요즘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고정비용 줄이기 위해서 좀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체 카톡방이 있죠. 거기에다 문자 좀, 오늘, 준석 씨는 잘하대요. 감기 걸렸다고 오늘 빠집니다. 그 문자 하나만 남겨줘. 서로 관심을 좀 갖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봐봐요. 야간은 지금 지금 한 번은 몸이 안 좋아서, 한 번은 몸이 안 좋아서, 또 한 번은 안 나와서. 그러면 그러면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안 나오면 어때, 교수님들은? 또, 우리 수강생 얼굴 보려고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혹시 사정이 있으면, 오늘 불장합니다. 인강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또 인강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인강을 좀 잘 찍어주려고, 이렇게 손도 들고 좋거든.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딱 좋은 게 있어. 다른 학원보다. 자율적이야. 자율적이에요. 그거 하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착오와 취소 사이니까. 그러면 착오와 관련돼서 우리, 거기 몇 페이지죠? 50페이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가 기본서를 나가는 것은 읽어보라는 거야. 읽는 습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착오와 관련돼서 여기 이제 한번 보죠. 50페이지. 착오, 그러면 일단은 뭘 우리가 생각해야 돼? 착오 위에다가 1. 임의 규정이다라는 걸 해야죠. 임의 규정이죠. 그러면 임의 규정이라는 거. 그러면 임의 규정 우리 전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 착오는 당사자의 약정이 있다면 배제할 수 있다. 이 소리거든. 임의 규정. 그러면 강행 규정이라면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착오 그러면 백구죠. 임의 규정. 이렇게 이제 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지난주에 이제 조문을 봤어요. 이 조문이 자꾸 조심해야 돼. 이 조문이 주어가 빠졌어. 그러면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우리 한번 보죠. 백구죠. 백구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우리 야간 발언 참 좋아요. 왜 좋아요? 조문을 읽어. 우리 순아 씨 조문 읽어요. 그러면 읽어. 그래서 어떨 때는 조문도 못 읽어. 뭐라고요? 그러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백구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항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1항 의사표시는 잘라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잘라요. 그러면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 밑줄 하나 닦아놓고 근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근데 취소할 수 있다 그 앞에 뭐에 주어가 빠져서 누가 취소할 수 있어?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야. 중대한 착오,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표의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소리거든. 그러면 또 그랬더니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요건 그러나는 뭐야? 앞에는 본문이야 단서야? 본문. 그러나 그러면 단서. 그래서 백구조 1항 단서 규정은 그러나 단서라는 거야. 그러나 착오가 있을 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출전하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럼 거기 앞에 뭐예요? 결론적으로 표의자는 결론 취소할 수 없다. 여기 표의자가 취소할 수 없는. 그럼 반대해서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요한 부분의 착오,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면 피의자는 치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중대한 가실이죠. 그러면 중대한 가실로 인할 때는 치사하지 못하죠. 그럼 경가실이 있다면 치사할 수 있다. 이게 꼬여버려요. 이 조문 자체가 꼬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막 이거. 그래서 인한과 관련돼서 그러면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주어를 넣어서 한번. 그러면 여기 이제, 자, 그러면 인한과 관련돼서 백구적 인함은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내중차. 참 안개 것도 좋아. 내중차. 그 다음에, 중무. 이 중무는 뭐예요? 중무할 때는 업설문자. 업설문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중대한 가실이 없다면, 피의자는